부산의 자갈치 아지매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한 선거 범죄 건수가 역대 대선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가 85.5%나 증가했다는데 요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아닙니까? 우째 이래 선거 범죄가 활개를 치는 긴지 전문가와 함께 선거 범죄 유형, 원인, 대책까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용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자, 선거 범죄라고 하면 정말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선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SNS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후보자에 대한 가짜 정보를 일부러 퍼뜨려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짓말 퍼뜨리기도 선거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크게 해치는 가장 흔한 선거 범죄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고 표를 달라고 하는 매수 행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막거나 투표함을 조작해서 결과를 바꾸려는 투표 방해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허용된 것보다 많은 홍보물을 나눠주는 행위조차도 선거법 위반의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는 것도 선거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예. 이런 선거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되거나 나중에 선거에 나갈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선된 사람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으로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선거법 위반과 선거 범죄의 차이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언뜻 보면 선거법 위반과 선거 범죄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예.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원, 일반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에 관여하는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 범죄는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일컫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보면 형사범적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투표를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이나 벌금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범적 선거범죄인데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으로 정한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모든 선거범죄는 선거법 위반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선거법 위반이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특정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선거 범죄라고 하면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벽보 훼손이거든요. 선거 범죄 유형이 어떤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선거범죄 하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네. 실제로 최근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경찰이 적발하는 선거범죄 중에 벽보, 현수막 훼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수수 등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나 이해유도죄입니다. 이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인데요. 한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다른 예비 후보에게 인사권과 사업권을 약속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선거 자유방해죄입니다. 선거운동이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유세 현장에서 고의로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세 번째는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네.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대리투표 시도나 투표용지 무단 반출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선거운동 위반죄인데요. 법정 기간이나 방법을 벗어난
선거운동을 말합니다. 운동기간이 아닌데 벽보를 붙이거나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제한행위 위반죄입니다. 선거철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로 특히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후보자 얼굴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신고돼서 경찰이 경찰 기동 순찰대를 투입해서 단속도 했다고 합니다. 네. 6번째로 허위사실 유포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도 크게 증가해서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된 인원이 669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선거 범죄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선 기간에도 가장 많이 발생한 선거 범죄가 벽보 훼손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연 현수막 벽보 훼손이 가장 많았고요.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적발된 선거사범 2,565명 중에 무려 1,907명이 74%가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예. 이는 다른 유형의 선거 범죄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7%, 선거폭력이 5%, 그 외 각종 제한 규정 위반이 8% 정도였다고 하면 압도적인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부산 지역도 벽보 현수막 훼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이 222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예. 중에서 76%가 이러한 훼손 행위를 했었고요. 선거폭력이 12% 정도를 차지해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보더라도 선거범죄의 88%가 해당되는 셈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 여러 지역에서 후보자의 벽보가 찢기거나 낙서되는 일이 빈번을 했는데 네. 특히 사하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려서 구속되기도 했고 또 중구 자갈치 근처에서 다른 60대 남성이 유세 현장에서 일부러 누워서 선거운동을 방해해서 역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의 선거 범죄 수상 대상자가 수사 대상자가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85.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68%가 늘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 탄핵, 서부지법, 폭동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분석되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 고조되었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선거폭력이나 현수막 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에서도 비상계엄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선거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적 양극화가 선거 범죄 증가 요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건 선거 사범을 엄벌하는 것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치계 자체를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정치적 양극화가 선거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선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선거 사범을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선거 범죄는 사회적 신뢰 부족과 정치계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선거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 정치권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정당과 정치인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선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선거 범죄 유형에 대해서 보고 이제 투표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지만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산 사상구의 한 사전 투표소 내의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이제 본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했다가 투표지를 공개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경우처럼 선거 범죄인지 잘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네. 실제로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 인증샷이라고 생각해서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있는데요. 예. 공직선거법 제 16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고 해도 네. 벌금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예, 선거 범죄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지만은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선거 범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범죄는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보를 훼손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투표 방해 같은 범죄들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가 지금과 같이 심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에 6개월로 굉장히 짧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로 6개월로 짧게 정해진 데는 역사적인 경험이랑 실질적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맥락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인데요. 네. 공직선거법상 제268조를 따르면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이 생긴 배경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선거범죄 수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 야당 후보자나 관련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임기 중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불합리를 막으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선거범죄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사이버 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수사기관의 역량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특정 범죄에 대해 별도의 시효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짧은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현대의 선거 환경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선거 범죄 처벌은 현재 어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거범죄 처벌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관이나 경찰, 검찰과 같은 기관들이 선거 기간 중이나 선거 이후에 선거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내사와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의 성격과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죄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를 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도 최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복잡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고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도 좀 더 길게 연장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거 범죄 관련해서
선진국 중에서도 잘 되어 있는 사례로 많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선거공직법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선거 범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선거 범죄는 단순히 법 위반이 아닌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이런 불신이 더 커질 경우에 민주주의 갈등 해소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미래 세대에서도 잘못된 선거 문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국가 리더를 뽑는 핵심 제도이어서 불법과 반칙이 만연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정치권과 국민이 상호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나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선거 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고 모두 함께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다 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선거 범죄가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우리가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 예,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로